다음 순서는 졸업생이 말하는 미추홀 외고 코너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이 학생이 1학년 때의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입니다. 사실 이 학생을 저도 특목고에 처음 와서 이 학생이 담임을 했었는데요. 아마 미추홀 외고가 추구하는 인재상의 전형, 표본이 바로 이 학생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하면서 사실 이 학생의 부모님은 정말로 뿌듯하고 행복하실 것 같다. 나도 이런 딸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참 부러워했었는데요. 이 학생은 언어에 대한 어떤 열정과 흥미도 많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도 뛰어나서 사교육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배려심이나 공감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공동체 역량이 정말 뛰어나고요. 또 반장도 정말 역할 잘할 만큼 리더십도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과 또 인내심, 그다음에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 그래서 회복 탄력성 모든 면에서 정말 육각형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서 좀 부담이 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마저도 즐길 수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기 졸업생 설지혜 학생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하면서 너무 좋은 칭찬을 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 한번 눈물을 꾹 참고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 중국어과 12기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설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미추홀 외고에서 겪어야 했던 충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충격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충격은 이런 충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식이 충격의 개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이 공식은 물리학에서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에 해당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충격은 슬픈 일이나 뜻밖의 사건 따위로 마음에 받은 심한 자극이나 영향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어떨까요? 물리학에서는 충격을 물체가 급격하게 힘을 받는 현상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이런 사진들도 충격을 잘 설명하는 사진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진도 충격의 개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됩니다. 여기 야구 방망이가 야구공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만약 프로야구 선수가 전력을 다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야구공에 충격을 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작고 볼품없어 보이던 이 야구공 하나가 어마무시한 충격량을 바탕으로 자동차보다도 빨리 그리고 힘차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저 멀리 하늘로 비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야구 방망이와 이 야구공 사이의 관계가 마치 미추홀 외고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성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미추홀 외고에서 보내야 했던 3년의 시간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 24시간을 스스로 분배하는 연습을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게는 말하자면 놓치고 싶지 않은 충격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값진 경험들을 이런 값진 사람들과 함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생활 3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곳이 바로 이곳 미추홀 외고입니다. 10대의 찬란한 마지막과 20대의 설레이는 시작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충격적이고 또 간절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오늘 제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첫 번째 충격은요, 미추홀에서 보내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추홀에서는 허투루 흘러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1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또 배울 점 많은 동기들과 함께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1학년 때는 미추홀 외고의 영어 수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교에는 여러 가지 영어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권 문화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영미 단편 소설을 직접 읽고 소설에 대한 영어 서평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내가 직접 영어로 해당 소설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지금까지의 영어 공부가 어휘, 독해, 어법, 리스닝 분야에 맞춰진 어찌 보면 시험을 위한 학습이었다면 미추홀 외고 1학년 때 학습했던 이 영어권 문화 수업은 조금 그 기존과의 영어 학습과는 조금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아름답고도 추악한 세상을 비유적으로 또 고급지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득하면서 깊이 있는 영어 학습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다른 수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추홀 외고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정규 수업 시간 동안 알찬 학습이 가능하게 해주시거든요. 정규 수업이 끝이 나면 길고 긴 면학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미추홀 외고의 꽃은 바로 이 면학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학 시작 5분 전에 저는 오늘 해야 할 공부량을 정하고 중요도와 긴급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매기고 면학이 끝나면 내가 오늘 세웠던 계획과 실제 공부량 간의 괴리를 체크하면서 면학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이 청소년 시기에 나 자신을 사실 그 사교육이 정해주는 학습 스케줄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것 나름대로의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이 결국 성취로 이어질 때 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깊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3년 동안 이 학교에서 면학을 하면서 내가 나의 오늘을 계획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또 일주일을 계획했던 경험들은 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었고 깨달음이 커질수록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나는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해왔던 것처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사이에 계획을 작성하면 못할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할 것은 없다고 자신하던 저는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3주 동안 약 24개의 교내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번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기 전 몇 주간의 기간과 방학 기간입니다. 그러나 미추홀 외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학습의 정수는 방금 말한 2 기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교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식을 하기 전 애매하게 붕 뜨는 시간을 활용하여 수업량 유연화 주간을 진행합니다. 이때 교내 선생님들은 서로 다른 2 과목을 융합하여 새로운 과목 하나를 만들어내십니다. 학생들은 별도의 수강 신청 기간에 이 수강 신청을 통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과목을 이 기간 동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AI와 교육학이 융합된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된 수업을 듣고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AI와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 후에 실습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권 문화 수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미소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AI 도구를 활용한다면 이 수업을 더 재밌게 진행하고 또 소설을 소설답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연한 기간 동안 직접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제가 당시에 만들었던 실제 수업 기획안이었는데요.
동기 유발 그리고 도입 전개 결론 부분을 지키면서 수업 지도안을 스스로 직접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도안을 만든 후에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영문학 교육에 있어서 AI를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하고 비슷한 주제로 이전에 연구된 바 있었던 논문들을 검토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영문학 교수법에 AI를 적용한다면 어떤 효용성이 있을지를 설득하는 차트를 만들어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고 미추홀 외고에서의 성실했던 생활이 그 이후 20살 이후의 생활에서도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 느끼면서 요즘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의융합 캠프, 방학 중에는 창의융합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이 캠프도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외부 강사진을 초빙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추홀 외고의 이런 학술적 캠프 활동들은 수업 시간에는 정규교육 과정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에 갇혀있던 학생들을 더 넓은 배움의 세계로 꺼내주고 그 안에서 본인의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앵매도리 사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앵매도리 사상을 아시나요? 앵매도리랑 불교 용어로서 여기 앵매도리 사상을 잘 설명하고 있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벚꽃은 벚꽃답게, 매화는 매화답게, 복숭아꽃은 복숭아꽃답게, 자두꽃은 자두꽃답게 핀다. 꽃도 저마다 개성이 있다. 인간도 또한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답게 꽃을 피우고 또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 화합의 사회요 평화의 요체이다. 제가 아까 3주 동안 약 24개의 교내외 활동에 참여했었다고 말했었죠. 여기서 다소 놀라운 점은 제가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모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학교 교육 공간 혁신 프로젝트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영어로 학술적 글쓰기 소논문 대회에서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테드 스피치 대회, 정말 2년 동안 너무너무 나가고 싶었던 대회였는데 이 대회에도 아쉽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간 관계상 시도도 못해본 교내 활동들이 여러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되는 실패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대회들은 내 옆자리 친구들이 밤을 새가면서 준비하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자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동급생들의 모습이 나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 활동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은 다른 친구들에게 또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추홀외고에 다니면서 같은 학년 그리고 심지어는 선후배들 사이끼리도 서로 많이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저희가 졸업식을 마치고 다 같이 뒤풀이하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친구야, 나는 3년간 너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다 봐왔어. 넌 그동안 너무 멋졌고 너무 존경스러웠어. 이런 말을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미추홀외고에서의 공부는 단순히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 입시라는 말로만 정의되기에는 다소 아쉬운 그 너머의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 입시뿐만 아니라 앵매도리 입시를 경험해보고 싶은 중학교 친구들이 우리 미추홀외고에 온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추홀외고에서는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영어 정규 수업 시간에는 영어 원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약 7, 8권의 영어 원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을 대여섯 편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하기 위해 박완서의 남옥을 읽고 1시간 동안 서로 토론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매년 2권의 수학 관련 서적을 읽고 서평을 작성했고요. 한국사 시간에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책처럼 그런 역사 도서를 읽으면서 교과서 밖의 역사 이야기를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심지어 고전 읽기라는 과목이 개설되어서 한 학기
학기 내내 유명한 고전 명작을 읽고 토론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 생각을 기반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나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요. 사실 고등학교 입시에 집중하다 보면 책을 읽을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학습의 가장 기초는 글 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해력이 높아야 하는데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은 책 읽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미추홀 외고에서 요구하는 독서만 잘 해낼 수 있다면 따로 책을 읽지 않아도 매년 충분한 양의 독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해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미추홀 외고의 독서 활동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미추홀 외고가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들 잘 들으셨나요? 중학교 3학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미추홀 외고를 선택할 것인지 누군가 저에게 지금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라면 너무 힘들 만큼 빽빽하게 채워온 3년이었지만 미추홀 외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 선택의 끝은 여전히 미추홀 외고를 향할 것이라고요. 야구공처럼 높게 날아오를 차세대 글로벌 인재들, 예비 미추홀리언들을 응원하면서 이만 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